이 단팥빵 좀 드셔보세요. 어르신! 새벽 강남역 사거리에서 트럭에 치일 뻔한 노인을 구한 대학생. 청년은 할아버지를 안전한 곳으로 모시고 따뜻한 빵과 우유를 건넸습니다. 청년의 용기와 따뜻한 마음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그 노인은 단순한 노숙자가 아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인생하루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과 평안이 흘러가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새벽 1시가 막 넘은 시각이었어요. 강남역 사거리는 여전히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한도윤은 어깨에 맨가방을 고쳐 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막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끝낸 참이었어요. 졸업을 불과 몇 달 앞둔 대학생이었지만 그의 하루는 늘 이렇게 길었죠. 낮에는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저녁에는 부모님의 빵집 일을 도왔어요. 그리고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편의점 카운터에 서 있었죠. 오늘도 길었네. 도윤은 피곤함을 느끼면서도 발걸음을 옮겼어요. 집으로 가는 길 횡단보도 앞에 섰을 때였어요. 붉은 신호등이 켜져 있었고 도윤은 멈춰섰죠. 그때 시야 한쪽으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도로 반대편에서 한 노인이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어요. 허름한 회색 코트 차림에 바지는 군데군데 더러워져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건 그의 걸음걸이였어요. 마치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듯 방향 감각 없이 휘청거렸거든요. 도윤은 무심코 그 노인을 바라봤어요. 그러다 깜짝 놀랐죠. 노인이 빨간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차도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잠깐 저건 도윤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 순간 오른쪽에서 트럭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게 보였어요. 헤드라이트 불빛이 노인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죠. 운전자는 노인을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위험해요. 도윤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을 날렸어요.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뛰어들어 노인의 팔을 잡아당겼죠. 노인의 몸이 도윤 쪽으로 확 당겨졌고 도윤은 있는 힘껏 그를 인도 쪽으로 밀어냈어요. 빵! 귀를 찢는 듯한 경적 소리와 함께 트럭이 그들이 서 있던 자리를 스쳐 지나갔어요. 바람의 압력이 도윤의 얼굴을 때렸죠. 순간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도윤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노인을 바라봤어요. 노인은 인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두 손으로 땅을 짚고 어깨가 크게 들썩거렸죠. 괜찮으세요? 도윤은 무릎을 굽혀 노인의 눈높이에 맞췄어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빛을 본 순간 도윤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초점이 없었거든요. 마치 안개 속을 헤매는 사람처럼 무언가를 찾으려 하지만 찾지 못하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여기가 어디죠?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도윤은 당황했어요. 강남역이요. 지금 신호 무시하고 도로로 걸어가셨잖아요. 강남역? 노인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저는 왜 여기 있는 거죠? 도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건 단순히 길을 잃은 게 아니었어요. 노인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왜 여기 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도윤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 시간에 거리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몇몇 취객들이 비틀거리며 지나갈 뿐이었죠. 할아버지,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요. 여기 서 있으면 위험해요. 도윤은 노인의 팔을 부축했어요. 노인은 저항하지 않았어요. 아니,
저항할 힘조차 없는 것 같았죠. 도윤은 노인을 가까운 벤치로 데려갔어요. 그제야 노인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었어요. 먼지와 얼룩으로 뒤덮여 있는 낡은 코트, 구두 한 짝은 뒤축이 달아 있었고 다른 한 짝은 아예 없었죠. 맨발이 드러나 있었어요. 손등에는 멍 자국이 여러 개 있었고 얼굴에도 작은 긁힌 상처가 보였어요. 할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노인은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생각이 안 나요. 집 주소는요? 가족 연락처는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노인의 목소리에 공포가 섞여 있었어요. 기억을 잃었다는 사실 자체가 그를 두렵게 만들고 있었죠. 도윤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경찰에 연락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노인이 갑자기 도윤의 손을 붙잡았어요. 제발, 경찰은 노인의 눈빛에 절박함이 가득했어요. 괜찮아요. 경찰이 도와줄 거예요. 가족을 찾아줄 수도 있고요. 도윤은 부드럽게 말했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무서워요. 사람들이 나를 쫓아와요. 쫓아온다고요? 도윤은 노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노인의 불안은 진짜였어요. 그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도윤은 잠시 고민했어요. 이 늦은 시각에 경찰서까지 가는 것도 일이었고 노인의 상태를 보면 당장은 안정이 필요해 보였어요. 그럼 일단 저희 집으로 가시죠. 따뜻한 거 드시고 좀 쉬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같이 경찰서 가는 게 좋겠어요. 노인은 도윤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감사함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죠. 정말 괜찮겠어요? 네, 저희 집은 빵집이에요. 지금쯤이면 아버지가 빵 준비 시작하실 텐데 따뜻한 빵이랑 우유 드릴게요. 도윤은 15분쯤 걸었을까요? 작은 골목길 안쪽에 달빛 잭과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도윤의 부모님이 20년 넘게 운영해온 동네 빵집이었죠. 간판 아래 작은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아버지 한영수가 새벽 작업을 시작한 것 같았어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아버지, 저예요. 왔니? 오늘 알바는? 한영수는 반죽을 치대다가 도윤 뒤에 선 노인을 보고 멈췄어요. 아버지, 설명은 나중에 할게요. 이 할아버지 좀 앉게 해드려야 해요. 한영수는 묻지 않았어요. 대신 안쪽 작업실로 이어진 문을 열어주었죠. 일단 들어와. 의자 갖다 줄게. 도윤은 노인을 의자에 앉혔어요. 노인은 의자에 앉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마치 오랜 시간 서 있었던 것처럼 지쳐 보였죠. 도윤은 주방으로 가서 우유를 데웠어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구워놓은 단팥빵 하나를 접시에 담았죠.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따뜻할 거예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우유 컵을 받았어요. 한 모금 마시자 그의 얼굴에 잠시 안도의 표정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단팥빵을 한 입 베어 물었죠. 이 맛. 노인은 중얼거렸어요. 어디서 먹어본 것 같은데. 도윤은 노인의 반응을 지켜봤어요. 뭔가 기억이 떠오르는 걸까요? 하지만 노인은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그냥 착각인가 봐요. 도윤은 옆에 앉아 조용히 노인을 바라봤어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왜 이 새벽에 강남역을 배회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말한 쫓아온다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궁금한 건 많았지만 지금은 묻지 않았어요. 노인이 필요한 건 질문이 아니라 안전이었으니까요. 도윤은 옆방에서 담요를 가져와 노인의 어깨에 덮어줬어요. 오늘은 여기서 주무세요. 내일 아침에 천천히 이야기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도윤은 불을 끄고 밖으로 나왔어요. 아버지 한영수가 반죽을 하며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강남역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차도로 걸어 들어가시길래 구했어요. 근데 기억을 잃으신 것 같아요. 한영수는 손을 멈추고 도윤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데려온 거야? 네. 내일 아침에 경찰서 같이 가려고요. 한영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잘했다. 도윤은 미소 지었어요. 그날 밤 도윤은 잠들기 전 노인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 무력한 눈빛, 떨리는 손, 그리고 단팥빵을 먹으며 중얼거렸던 말. 어디서 먹어본 것 같은데. 도윤은 알 수 없는 연민을 느꼈어요. 그날 밤의 선택이 그의 인생을 바꾸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아침 햇살이 빵집 유리창을 통해 스며들었어요. 시계는 오전 7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도윤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아버지를 도와 빵을 구웠어요. 오븐에서 갓 나온 빵들이 선반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고소한 버터 향과 달콤한 단팥 냄새가 가게를 가득 채웠어요. 노인은 창가 작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어젯밤보다는 좀 나아 보였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죠. 도윤은 따뜻한 우유와 방금 구운 단팥빵을 접시에 담아 노인 앞에 놓았어요. 어젯밤에 주무시긴 하셨어요? 잠은 조금 잤어요. 꿈을 꿨는데 기억이 안 나요. 노인은 단팥빵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 조각을 떼어 입에 넣었죠. 단팥의 달콤함이 입안에 퍼지자 노인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어요. 이 빵, 익숙해요. 노인은 중얼거렸어요. 정말 어디서 먹어본 것 같은데. 도윤은 의자를 당겨 앉으며 물었어요. 혹시 뭐라도 기억나시는 게 있으세요? 이름이라든가 사는 곳이라든가. 노인은 한참을 생각했어요. 이마에 주름이 깊게 패였죠. 이름은 윤인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아요. 윤씨?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노인은 눈을 감았어요. 뭔가를 떠올리려 애쓰는 것 같았죠. 딸이 있었어요. 딸이. 노인의 목소리가 갑자기 떨렸어요. 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딸이 분명 있었어요. 도윤은 노인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기억하시면 돼요. 그때 빵집 문이 열리며 도윤의 어머니 박은정이 들어왔어요. 장을 보고 온 참이었죠. 박은정은 창가에 앉은 노인을 보고 잠시 멈칫했어요. 도윤이 어젯밤에 간단히 설명은 했지만 직접 보니 또 달랐거든요. 할아버지, 아침 드셨어요? 박은정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다가왔어요. 지금 드시는 중이에요. 노인은 일어나려 했지만 박은정이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대로 앉아 계세요. 편히 드세요. 박은정은 주방으로 가서 된장국을 데웠어요. 그리고 밥과 반찬을 담아 노인 앞에 놓았죠. 빵만 드시면 출출하실 텐데 이것도 좀 드세요. 노인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이렇게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우리 도윤이가 할아버지 구해드린 거잖아요. 당연히 챙겨드려야죠. 박은정은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도윤의 부모님은 평생 이 동네에서 빵집을 하며 이웃들을 챙겨왔거든요.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이었죠. 식사를 마친 후 도윤은 노인과 함께 근처 경찰서로 향했어요. 걸어가는 동안 노인은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경찰서에 도착하자 도윤은 상황을 설명했어요. 담당 경찰관은 노인의 인상착의를 기록하고 실종 신고 접수 내역을 확인했어요. 성함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좋을 텐데.
그게 기억을 잃으셔서요. 경찰관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신분증이나 소지품은 없으세요? 노인은 주머니를 뒤졌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죠. 지갑도 휴대폰도 신분증도 없었어요. 아마 퍽치기를 당하신 것 같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어요. 요즘 강남역 일대에서 노숙자나 취객을 노린 범죄가 종종 발생하거든요. 도윤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기억도 없는데 소지품까지 없다니 이 노인의 신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CCTV나 지문 조회는 해보실 수 있나요? 지문 조회는 해볼게요. CCTV는 범위가 너무 넓어서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경찰서를 나서며 노인이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집만 되는 것 같네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잖아요. 도윤은 진심으로 말했어요. 일단 저희 집에서 좀 더 계세요. 경찰에서 연락 오면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불안이 가득했어요. 그날 저녁 도윤은 노인과 함께 빵집 2층 작은 방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식사 중에 노인이 갑자기 말했어요. 딸 이름이 할인이었던 것 같아요. 할인이요? 네. 확실하진 않지만 그 이름을 부르면 가슴이 아파요. 노인의 손이 가슴팍을 짚었어요. 딸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이름만 떠올라요. 도윤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할아버지, 사진 한 장 찍어도 될까요? SNS에 올려볼게요. 혹시 아시는 분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럴까요? 네, 요즘은 SNS 힘이세요. 가족분들이 찾고 계실 수도 있어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노인의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글을 작성했죠. 강남역 근처에서 기억을 잃으신 어르신을 보호 중입니다. 성함은 윤 씨로 추정되며 할인이라는 이름의 딸이 있다고 하십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사진과 함께 글을 올리자 몇 분 만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착한 일 하시네요. 할아버지 빨리 가족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공유할게요. 도윤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어요. 이 작은 시도가 과연 도움이 될까요?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그날 밤 도윤은 노인이 자는 방문 앞을 지나가다 멈췄어요. 문틈 사이로 작은 소리가 들렸거든요. 흐느끼는 소리였어요. 노인이 울고 있었던 거예요. 도윤은 문을 두드리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그 자리에 서서 귀를 기울였죠. 할인아, 미안하다. 아빠가 기억도 못해서. 노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어요. 도윤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기억을 잃는다는 건 단순히 과거를 잊는 게 아니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누구를 사랑했는지조차 잊어버리는 거였죠. 그건 자신의 존재 자체를 잃어버리는 일이었어요. 도윤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 노인의 가족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혹시 이 노인을 찾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포기한 걸까요? 도윤은 핸드폰을 다시 꺼내 자신이 올린 게시물을 확인했어요. 공유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어요. 제발 가족분들이 이 글을 봤으면 좋겠다. 도윤은 속으로 빌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잠들기 전 노인이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 빵 냄새 어디서 맡아봤는데. 그 한마디가 왠지 중요한 단서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도윤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알 수 없었죠. 이틀이 지났어요. 도윤은 아침마다 노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빵집 일을 도왔죠. 노인은 빵집 한쪽 구석에 앉아 조용히 시간을 보냈어요. 가끔 손님들이 들어오면 인사를 건네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도윤은 노인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그 눈빛에는 여전히 길 잃은 사람의 공허함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도윤은 편의점 알바를 하러 나갔어요. 노인은 빵집에 남아 도윤의 부모님과 함께 있기로 했죠. 할아버지, 제가 새벽 1시쯤 돌아올게요. 불편한 거 있으면 부모님께 말씀드려요. 고맙네. 정말 고마워. 노인은 늘 그랬듯 감사의 말을 건넸어요. 도윤이 편의점에서 일하는 동안 하늘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오후 10시쯤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처음엔 가랑비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새졌어요. 자정이 되자 장대비로 변했어요. 편의점 유리창을 타고 빗물이 폭포처럼 흘러내렸죠. 오늘 비 장난 아니네요. 손님 한 명이 우산을 털며 말했어요. 도윤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봤어요. 집에 있는 노인은 괜찮을까요? 혹시 비 소리에 놀라지는 않을까요? 새벽 1시 교대 시간이 되자 도윤은 서둘러 편의점을 나왔어요. 비는 여전히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어요. 우산을 썼지만 바람 때문에 소용없었죠. 옷이 금세 젖었어요. 도윤은 빠른 걸음으로 집을 향해 걸었어요. 그때였어요. 버스 정류장을 지나치던 중 도윤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정류장 벤치 아래 웅크리고 앉아있는 사람이 보였거든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그 모습, 도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 사람은 노인이었어요. 빵집에 있어야 할 노인이 왜 여기 있는 거죠? 할아버지. 도윤은 뛰어갔어요. 노인은 젖은 옷을 입고 벤치 아래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비를 피하려 했지만 이미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죠. 할아버지, 왜 여기 계세요? 집에 계셔야죠.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얼굴은 빗물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미안하네. 폐를 끼치기 싫어서. 무슨 말씀이세요? 도윤은 노인 옆에 앉아 우산으로 비를 가렸어요. 젊은이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자네 부모님도 힘드실 텐데.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기억도 못하고 도움도 못 되고 그냥 짐일 뿐이잖나. 도윤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노인은 자신이 부담이 될까봐 빵집을 나온 거였어요.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도요. 할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할아버지는 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할아버지가 있어서 좋아요.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도윤은 노인의 손을 잡았어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일단 일어나요. 이러다 감기 걸려요. 도윤은 노인을 부축해 일으켰어요. 하지만 집으로 가기엔 거리가 있었고 비는 점점 더 세졌어요. 도윤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조금 앞에 24시간 무인 카페가 보였죠. 저기 가요. 잠깐만 비 피해요. 도윤은 노인을 이끌고 무인 카페로 들어갔어요. 따뜻한 실내 공기가 얼굴을 감쌌죠. 도윤은 노인을 구석자리에 앉히고 자판기에서 따뜻한 아메리카노 2잔을 뽑았어요. 그리고 샌드위치도 하나 꺼냈죠.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컵을 받았어요. 두 손으로 컵을 감싸자 온기가 전해졌죠. 한 모금 마시자 노인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았어요. 도윤은 가방에서 수건을 꺼내 노인의 젖은 머리를 닦아주었어요. 왜 말도 안 하고 나가신 거예요? 부모님이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미안하네. 그냥 자꾸 생각이 들더라고. 노인은 컵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어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기억도 안 나고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나 싶었어. 도윤은 노인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할아버지, 딸 얼굴도 기억 안 나.
이름만 겨우 떠올랐을 뿐이지. 노인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묻어났어요. 할인이라는 이름을 부르면 가슴이 아파. 분명 소중한 사람인데 얼굴이 생각나질 않아. 도윤은 말없이 노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때로는 위로의 말보다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게 더 큰 힘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 노인이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며 말했어요. 자네네 빵집 냄새를 맡으면 마음이 편해져.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어. 정말요? 응. 커피 향도 그래. 지금 이 커피 냄새도 딸이 좋아하던 향 같아. 노인은 컵을 들어 향을 맡았어요. 할인이가 커피를 좋아했던 것 같아. 확실하진 않지만 도윤의 머릿속에 뭔가 스쳐 지나갔어요. 빵 냄새, 커피 향. 이런 감각적 기억들이 노인의 기억을 되찾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혹시 다른 것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냄새나 맛, 소리 같은 거요. 노인은 한참을 생각했어요. 글쎄, 아주 가끔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꿈에서 피아노요? 응, 누가 피아노를 치는데.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그 소리를 들으면 행복해. 도윤은 핸드폰 메모장에 이 내용들을 적었어요. 빵, 커피, 피아노. 이 단서들이 언젠가 노인의 신혼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비가 조금 잦아들자 도윤은 노인과 함께 카페를 나왔어요. 이제 집으로 가요. 부모님이 기다리실 거예요. 정말 괜찮겠나? 네.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도윤의 말에 노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고맙네. 정말 고마워. 빵집에 도착했을 때 은정이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은정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미안합니다. 폐를 끼칠까봐. 무슨 폐예요? 어서 들어오세요. 따뜻한 물부터 드셔야겠어요. 은정은 노인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도윤은 뒤따라가며 생각했어요. 노인이 왜 나갔는지 이해가 됐어요. 자신이 짐이 된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죠. 기억을 잃고 의지할 곳 없는 상황에서 느끼는 무력감. 그건 상상 이상으로 괴로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날 밤 도윤은 SNS 게시물을 다시 수정했어요. 추가 정보 2부는 할인이라는 이름의 딸이 있으며 빵과 커피를 좋아하신 것 같습니다. 피아노와 관련된 기억도 있으신 것 같아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꼭 연락 주세요. 게시물을 올리고 나서 도윤은 침대에 누웠어요. 창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작은 단서들이 노인의 가족에게 닿을까요? 언젠가 노인이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할인이라는 사람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도윤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신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 노인이 가족을 찾을 때까지 자신이 그의 곁을 지키겠다는 것. 그날 밤의 결심은 도윤이 알지 못하는 사이 세상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SNS에 올린 그 작은 게시물이 바로 그 순간 누군가의 눈에 띄고 있었으니까요. 같은 시각, 서울 강남구 청담동.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저택 안, 넓은 거실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윤재혁은 소파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55세, 윤화그룹의 부회장이자 윤태성 회장의 아들이었죠.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역력했어요. 2달 전 누나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아버지의 실종. 윤재혁은 회사 경영과 아버지 수색을 동시에 진행하느라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아버지. 윤재혁은 탁자 위에 놓인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82세의 윤태성 회장. 한국식품유통산업의 거목이자 윤화그룹을 일군 전설적인 인물이었죠. 하지만 딸의 죽음 이후 완전히 무너졌어요. 장례식장에서 쓰러진 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이미 기억의 일부를 잃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나온 지 이틀 만에 아버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경찰과 사설 탐정까지 동원했지만 단서가 없었죠. CCTV를 추적한 결과 강남역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지만 그 이후로는 소식이 끊겼어요. 부회장님,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오늘도 수소문했지만 소식이 없습니다. 경찰에서도 계속 찾고 있지만 윤재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네. 계속 수색해주게. 비서가 나가자 윤재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계단을 내려오는 사람은 윤아린이었어요. 27세 윤재혁의 딸이자 윤태성의 손녀였죠. 윤화그룹 기획팀 대리로 일하고 있었어요. 아빠, 아직도 안 주무세요? 할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그녀 역시 할아버지를 찾기 위해 밤낮 없이 뛰어다녔거든요. 잠이 안 와서. 할인이 너는? 저도요. 할아버지 생각하면.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는 할아버지를 무척 따랐어요.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는 할인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거든요. 엄마를 일찍 여윈 할인을 할아버지가 직접 키웠어요. 할인에게 할아버지는 부모이자 친구이자 인생의 멘토였죠. 할아버지, 어디 계실까요? 할인은 소파에 앉으며 핸드폰을 꺼냈어요. 습관처럼 SNS를 열었죠. 혹시 할아버지와 관련된 소식이 있을까 싶어서요. 검색창에 실종, 노인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했어요. 여러 게시물이 나왔지만 대부분 관련 없는 내용이었죠. 할인은 스크롤을 내리다가 갑자기 손가락을 멈췄어요. 한 게시물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강남역 근처에서 기억을 잃으신 어르신을 보호 중입니다. 할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사진을 확대했죠. 허름한 코트를 입은 노인이 빵집 창가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어요. 사진이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할인은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할아버지. 할인의 손이 떨렸어요. 아빠, 이것 좀 봐요. 윤재혁이 급히 다가왔어요. 왜 그래? 이 사진. 할아버지 같아요. 윤재혁은 핸드폰을 받아 사진을 자세히 봤어요. 그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아버지. 맞아. 아버지야. 윤재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달 동안 찾아 헤맸던 아버지였어요. 게시물에 연락처가 있어요. 지금 바로 연락해야 해요. 할인은 서둘러 게시물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어요. 1번, 2번, 3번. 여보세요? 젊은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기요. 혹시 게시물 올리신 분이세요? 노인분 보호하고 계신다는. 네, 맞습니다. 그분이 제 할아버지예요. 윤태성이라는 분 맞죠?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윤태성? 그 이름이 맞으시다면, 네, 그분 같습니다. 할인은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달빛 제과라는 빵집이에요. 주소 알려드릴게요. 할인은 서둘러 메모했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윤재혁이 말했어요. 차 준비시켜라. 지금 당장 가자. 네. 15분 후 검은색 세단이 청담동 저택을 빠져나갔어요. 운전기사가 빠른 속도로 차를 몰았지만 할인에게는 너무 느리게 느껴졌어요. 할아버지, 정말 할아버지일까요? 할인은 계속 핸드폰 속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그래, 아버지야. 틀림없어.
윤재혁도 확신에 차 있었어요. 30분 후 차는 마포구 작은 골목 앞에 멈췄어요. 달빛 잭과라는 간판이 보였죠. 하리는 차 문을 열고 뛰어내렸어요. 빵집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빵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실례합니다. 하린의 목소리에 안쪽에서 도윤이 나왔어요. 아, 전화하신 분이시군요. 할아버지는요?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2층에 계십니다. 제가 안내할게요. 도윤은 하린과 윤재혁을 2층으로 안내했어요. 작은 방문이 열렸어요. 노인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할아버지. 하린의 목소리에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 순간 하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노인에게 달려가 그의 품에 안겼죠.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린은 울먹였어요. 노인은 당황한 표정으로 하린을 바라봤어요. 하린이? 노인의 입에서 그 이름이 흘러나왔어요. 네, 저예요. 하린이에요. 할아버지 손녀 하린이. 노인의 눈에 서서히 초점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뭔가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하린이. 맞아. 우리 하린이. 노인의 손이 떨리며 하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윤재혁도 다가와 노인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저예요. 재혁이요. 재혁이. 윤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어디 있었던 거지? 괜찮아요, 아버지. 이제 찾았으니 괜찮아요. 도윤은 조용히 문 밖으로 나왔어요. 가족의 재회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는 아래층으로 내려와 부모님께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분 가족이 찾아오셨어요. 다행이구나. 정말 다행이야. 은정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재혁과 할인이 노인을 부축하며 내려왔어요. 윤태성의 얼굴에는 아까보다 생기가 돌았어요. 재혁은 도윤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구해주시고 보호까지 해주셨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라고요? 재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은인이십니다. 윤태성이 도윤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도윤의 손을 꼭 잡았죠. 이 청년이 날 구했어. 차에 치일 뻔했는데 구해줬지. 할아버지를 구했다고요? 할인이 놀란 눈으로 도윤을 바라봤어요. 그냥 위험한 상황이어서요. 도윤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생명의 은인이군요. 할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괜찮습니다. 할아버지가 가족을 찾으셔서 다행이에요. 그날 밤 윤태성은 가족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어요. 떠나기 전 도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죠. 고맙네. 정말 고마워. 자네 덕분에 내가 살았어. 건강하세요, 할아버지. 도윤은 빵집 앞에 서서 떠나는 차를 바라봤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도윤의 일상은 다시 평범해졌어요.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빵집 일을 돕고 알바를 했죠. 하지만 가끔 윤태성 할아버지가 생각났어요. 건강하게 지내고 계실까요? 기억은 돌아왔을까요? 이미 가족이 있는 분이니 자신이 끼어들 이유가 없었거든요. 도윤은 취업 포털 사이트를 뒤지고 있었어요. 졸업이 2달 앞으로 다가왔고 이제 취업을 준비해야 할 때였거든요. 식품 관련 기업이 좋을 것 같은데 도윤은 빵집에서 일한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곳을 찾았어요. 그때 한 공고가 눈에 들어왔죠. 윤화그룹 신입 공채 모집. 도윤의 손가락이 멈췄어요. 윤화그룹. 지원해볼까? 도윤은 공고를 꼼꼼히 읽었어요. 식품개발팀, 유통관리팀, 기획팀 등 다양한 부서에서 신입을 뽑고 있었어요.
도윤은 식품 개발팀에 관심이 갔어요. 자신의 경험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분야였거든요. 한번 해보자. 도윤은 지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자기소개서에는 빵집에서의 경험을 솔직하게 적었어요. 20년 넘게 동네에서 사랑받는 빵집을 운영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며 배운 것들, 손님들의 취향을 파악하고 계절에 맞는 신제품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법, 그리고 자신만의 기획서도 첨부했어요. 로컬 빵집과의 상생 프로젝트라는 제목이었죠. 대형 프랜차이즈가 아닌 동네 빵집들과 협력해 지역 특색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유통망을 지원하는 내용이었어요. 도윤은 이 아이디어가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소비자들은 단순히 맛있는 빵이 아니라 스토리가 있는 제품을 원했거든요. 지원서를 제출한 뒤 도윤은 크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윤하그룹은 수천 명이 지원하는 대기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2주 후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어요. 서류 전형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합격이다. 도윤은 부모님께 소식을 전했어요. 영수와 은정은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죠. 우리 아들 대단하네. 아니에요. 아직 면접이 남았어요. 면접도 잘 볼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은정은 아들의 어깨를 다독였어요. 면접 날짜는 일주일 후였어요. 도윤은 면접 준비에 매진했어요. 회사에 대해 조사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죠. 그리고 자신의 기획서를 더욱 다듬었어요. 면접 당일 도윤은 정장을 차려입고 윤하그룹 본사로 향했어요. 강남역 근처 높은 빌딩이었죠. 로비에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과 현대적인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여기가 윤하그룹. 도윤은 긴장되면서도 설렜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 면접실로 올라갔죠. 대기실에는 이미 여러 지원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한도윤 씨, 3번 면접실로 들어가 주세요. 안내 직원의 목소리에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면접실 문을 두드렸죠. 들어오세요. 도윤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순간 얼어붙었어요. 넓은 회의실 테이블 가운데 익숙한 얼굴이 앉아 있었거든요. 윤태성 회장이었어요. 그 옆에는 윤재혁 부회장과 다른 임원들이 앉아 있었죠. 도윤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할아버지가 왜 여기에? 윤태성은 도윤을 보자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어서 오게. 앉으시게. 도윤은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어요. 면접관 중 한 명이 서류를 보며 물었어요. 한도윤 씨,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도윤은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안녕하십니까? 한도윤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동네 빵집을 운영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며 식품 산업의 현장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처음엔 떨렸지만 점점 안정감을 찾아갔어요. 대형 프랜차이즈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뿌리내린 작은 빵집들의 가치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노하우와 대기업의 시스템이 만난다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또 다른 면접관이 물었어요. 로컬 빵집과의 상생 프로젝트라는 기획서를 내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제 기획은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도윤은 준비해온 내용을 차분히 설명했어요. 첫째, 지역별 특색 있는 빵집을 발굴합니다. 둘째, 그들의 레시피와 스토리를 보존하면서 위생과 품질 관리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셋째, 윤하그룹의 유통망을 통해 더 많은 소비자에게 전달합니다. 수익성은 어떻게 보장하죠? 단기적으로는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소비자들은 가치 소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좋은 스토리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더 큰 수익을 가져올 것입니다. 면접관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때 윤태성 회장이 입을 열었어요. 한도윤 씨, 질문 하나 하겠네. 네. 자네는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나? 도윤은 잠시 망설였어요. 도윤은 윤태성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윤화그룹은 단순히 이윤만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지역사회 공헌, 상생 경영, 품질 제일주의. 이런 가치들이 제가 배우고 경험한 것들과 일치했습니다. 도윤은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갔어요. 제가 가진 경험과 열정을 이 회사에서 펼치고 싶습니다. 그것이 회장님께 진정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태성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좋은 답변일세. 다른 면접관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보게.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인사했어요. 저는 빵 한 조각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따뜻한 빵 한 조각이 지친 하루를 위로하고 가족을 하나로 모으고 때로는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게도 합니다. 도윤의 말에 윤태성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저는 그런 빵을 만들고 싶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채우는 제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면접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윤태성이 손뼉을 치고 있었죠. 훌륭하네. 정말 훌륭해. 면접이 끝나고 도윤이 나가자 재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 친구를. 그래, 뽑게. 윤태성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런 사람 놓치면 안 돼. 실력도 있고 진심도 있어. 윤재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아버지. 일주일 후 도윤에게 최종 합격 통보가 왔어요. 도윤은 핸드폰을 보고 또 봤어요. 믿기지 않았거든요. 합격이다. 정말 합격이야. 도윤은 빵집으로 뛰어갔어요. 아빠, 엄마, 저 합격했어요. 한영수와 박은정은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잘했다, 아들. 정말 잘했어. 축하해, 도윤아. 그날 저녁 작은 빵집은 축제 분위기였어요.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 달 전 그날 밤 강남역 사거리에서의 선택. 그 선택이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도윤은 알고 있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잘해보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그날 밤 도윤은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잠들었어요. 그리고 그 꿈은 곧 현실이 될 예정이었죠. 출근 첫날 도윤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너무 일찍 일어나 버렸죠. 긴장과 설렘이 뒤섞여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거든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는데 손이 떨렸어요.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도윤은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아침 7시 도윤은 윤화그룹 본사 앞에 섰어요. 높은 빌딩을 올려다보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늘부터 여기서 일하는구나. 로비에 들어서자 인사팀 직원이 도윤을 맞았어요. 한도윤 씨죠? 오늘부터 식품개발팀 배치입니다. 따라오세요. 12층 식품개발팀 사무실은 생각보다 활기찼어요. 여러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신입 한도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도윤은 크게 인사했어요. 팀원들이 하나둘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민중 과장입니다. 박지은 대리예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이준호 사원입니다.
동기네요. 도윤은 긴장이 조금씩 풀렸어요. 팀 분위기가 생각보다 따뜻했거든요. 도윤 씨, 여기 앉으세요. 일단 회사 시스템부터 익혀야 해요. 김민중 과장이 도윤을 자리로 안내했어요. 도윤의 책상은 창가 쪽이었어요. 밖을 내다보니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죠. 와, 전망 좋죠? 여기 자리 꽤 괜찮은 거예요. 첫 주는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회사 시스템 교육, 제품 라인 공부, 각 부서 오리엔테이션. 배워야 할 게 산더미 같았어요. 하지만 도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늦게까지 남아 자료를 읽고 궁금한 건 바로바로 물어봤죠. 도윤 씨, 열정 대단하네요. 박지은 대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신입이 이 정도로 열심히 하는 거 처음 봐요. 아직 배울 게 많아서요. 도윤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팀 회의가 열렸어요. 신제품 개발 아이디어를 내는 자리였죠. 이번 분기 목표는 젊은 층을 겨냥한 프리미엄 베이커리 라인입니다. 아이디어 있으신 분? 김민중 과장이 물었어요. 몇몇 사원들이 손을 들고 의견을 냈어요. 유럽풍 고급빵은 어떨까요? 비건 베이커리 라인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괜찮은 아이디어였어요. 도윤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신입이 나서기엔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거든요. 도윤 씨도 의견 있으면 말해보세요. 김민중 과장이 도윤을 바라봤어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로컬 베이커리와의 협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로컬 베이커리요? 네. 각 지역에는 오래된 빵집들이 있습니다. 그들만의 독특한 레시피와 스토리가 있죠. 그걸 우리가 발굴하고 지원하면 어떨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팀원들이 도윤을 바라봤죠.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김민중 과장이 관심을 보였어요. 예를 들어 부산의 오래된 단팥빵집, 전주의 모닝빵 가게, 제주의 귤빵 전문점. 이런 곳들의 레시피를 정식 계약을 통해 상품화하는 겁니다. 대신 원작자를 명시하고 수익을 나눕니다. 그게 수익이 날까요? 누군가 의문을 제기했어요. 요즘 소비자들은 스토리를 삽니다. 50년 전통 빵집의 레시피, 3대째 이어온 맛. 이런 이야기는 프리미엄 가격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도윤은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다하는 거죠. 김민중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흥미로운 아이디어네요. 기획서 한번 작성해 보세요. 네. 도윤은 그날부터 기획서 작성에 매진했어요. 퇴근 후에도 남아서 자료를 조사하고 주말에는 실제로 지역 빵집들을 방문했어요. 부산, 전주, 제주까지 직접 가서 빵집 주인들을 만났죠. 제가 윤화그룹 식품 개발팀에서 일하는 한도윤이라고 합니다. 윤화그룹에서 왜 우리 같은 작은 빵집에 선생님의 레시피와 스토리가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협력하고 싶습니다. 처음엔 의심하던 빵집 주인들도 도윤의 진심을 느끼고 마음을 열었어요. 이 레시피는 우리 할머니께서 만드신 거예요. 70년 전통이죠. 와, 이 맛 정말 특별하네요. 도윤은 하나하나 기록했어요. 레시피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이야기들까지요. 한 달 후 도윤은 완성된 기획서를 제출했어요. 지역 제빵사 협력 프로젝트 마이너스 전통과 혁신의 만남. 2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자료였어요. 지역별 빵집 조사, 수익성 분석, 마케팅 전략까지 모두 담겨 있었죠. 김민중 과장은 기획서를 읽고 감탄했어요. 이거 신입이 만든 게 맞아요? 네, 직접 발로 뛰며 조사했습니다. 대단하네요. 이거 임원회의에 올려야겠어요. 일주일 후
도윤은 임원 회의실에 불려갔어요. 윤재혁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들 앞에서 발표하는 자리였죠. 도윤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지역 제빵사 협력 프로젝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자료가 떴어요. 도윤이 직접 찍은 빵집 사진들과 함께 상세한 데이터가 나타났죠. 첫 번째 사례입니다. 부산의 해운대 단팥빵. 60년 전통의 빵집으로 도윤은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각 빵집의 스토리, 레시피의 독특함, 상품화 가능성. 30분간의 발표가 끝나자 임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데 누군가 도윤을 불렀어요. 도윤 씨. 돌아보니 윤아린이 서 있었어요. 기획팀 대리인 그녀를 도윤은 가끔 복도에서 마주쳤었어요. 하지만 제대로 대화를 나눈 건 처음이었죠. 오늘 발표 잘 봤어요. 정말 대단하던데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할인의 말에 도윤은 미소 지었어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기억도 거의 다 돌아오셨고요. 다행이네요. 도윤 씨 덕분이에요. 할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밤늦게까지 함께 일하며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어요. 일에 대한 열정을 공유하고 서로의 생각을 존중했죠. 석 달 후 첫 번째 제품이 출시됐어요. 유나 로컬 베이커리 시리즈 마이너스 해운대 단팥빵.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출시 일주일 만에 완판됐고 재입고 요청이 쇄도했죠. 도윤 씨, 대박이에요. 판매량이 예상치의 3배래요. 할인이 기쁜 얼굴로 달려왔어요. 정말요? 와. 도윤은 믿기지 않았어요. 자신이 만든 제품이 이렇게 사랑받을 줄은요. 축하해요. 도윤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할인 씨 덕분이죠. 마케팅이 정말 좋았어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날 저녁 팀 회식이 열렸어요. 김민중 과장이 도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도윤 씨, 진짜 대단해. 신입이 이런 성과를 내다니. 팀 전체의 노력이었습니다. 겸손하기까지. 이러다 금방 승진하겠는데? 팀원들이 웃으며 건배를 외쳤어요. 도윤 씨 건배. 도윤은 잔을 들며 생각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빵집 아들이자 편의점 알바생이었던 자신이 지금은 대기업 프로젝트 책임자가 되어 있어요. 인생이 이렇게 빠르게 변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죠. 하지만 도윤은 알고 있었어요. 이건 운이 아니라 노력의 결과라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건 그날 밤 강남역에서의 선택에서 시작됐다는 것을요.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프로젝트 성공 이후 도윤의 일상은 더욱 바빠졌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제품 출시 준비에 들어갔고 각 지역 빵집들과의 미팅도 잦아졌죠. 하지만 그 바쁜 와중에도 도윤이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할인과 함께하는 회의 시간이었죠. 도윤 씨, 전주 모닝빵 샘플 받았어요? 네, 어제 도착했어요. 맛은 정말 좋은데 유통 과정에서 식감 유지가 문제예요. 그럼 포장재를 바꿔보는 건 어때요? 둘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일 이야기를 하다가도 어느새 사적인 이야기로 넘어가곤 했죠. 그날 저녁 야근을 하던 도윤과 할인은 사무실에 단둘이 남았어요. 다른 팀원들은 모두 퇴근했고 층 전체가 조용했죠. 배고프지 않아요? 할인이 시계를 보며 물었어요. 벌써 밤 10시였어요. 할인은 편의점 도시락 2개를 사와서 회의실 테이블에 마주 앉았어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도윤 씨, 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할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거든요. 당신은 단팥빵 같은 사람이라고. 도윤은 젓가락을 멈췄어요. 겉은 소박하지만 속은 따뜻하고 달콤하다고. 할아버지가 도윤 씨를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할인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어요. 할아버지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도윤 씨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도 할인 씨 보면 좋아요. 함께 일할 때도 그냥 옆에 있을 때도. 할인은 고개를 들어 도윤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그 순간 둘 다 알았어요. 이건 단순한 동료애가 아니라는 것을요. 천천히 가요. 우리. 할인이 조용히 말했어요. 급할 필요 없잖아요. 네, 천천히요. 도윤은 미소 지었어요. 며칠 후 윤태성 회장이 도윤을 회장실로 불렀어요. 도윤은 긴장하며 회장실 문을 두드렸죠. 넓은 회장실 안 윤태성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프로젝트 잘하고 있다고 들었네. 감사합니다. 우리 할인이 도윤이와 함께 일 잘하고 있지? 윤태성의 눈빛에 장난기가 어렸어요. 도윤의 얼굴이 붉어졌죠. 도윤이 자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네. 윤태성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내가 기억을 잃었을 때 자네가 나를 구해줬지. 자네는 단순히 내 생명만 구한 게 아니야. 내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해줬어. 회장님, 그래서 말인데, 우리 할인이 말일세. 그 애를 잘 부탁하네. 도윤은 깜짝 놀랐어요. 숨기려 하지 말게. 이 늙은이 눈은 아직 멀쩡하거든. 자네 둘이 서로 좋아하는 거 다 보여. 윤태성은 부드럽게 웃었어요. 걱정하지 말게. 난 반대하지 않아. 오히려 기뻐. 할인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으니까. 도윤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회사에서는 특혜 없네. 실력으로 인정받게. 당연합니다. 회장실을 나오며 도윤은 가슴이 벅찼어요. 그날 저녁 할인은 도윤의 빵집을 찾았어요. 달빛째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고소한 빵 냄새가 반겼죠. 은정과 영수는 할인을 반갑게 맞았어요. 네 사람은 빵집 안쪽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어요. 따뜻한 단팥빵과 우유가 나왔죠. 정말 맛있어요. 할인은 한 입 베어 물고 눈을 크게 떴어요. 할아버지가 이 빵을 먹고 기억을 되찾으신 것 같아요. 할인의 말에 도윤의 부모님이 놀랐어요. 정말? 그런 일이. 네.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이 빵 냄새가 익숙하다고요. 모두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웃었죠. 빵 하나가 기억을 되찾게 하고 사람들을 이어주고 사랑을 시작하게 했어요. 그날 밤 도윤은 할인을 배웅하며 골목길을 걸었어요. 할아버지를 찾아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할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도윤은 할인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두 사람은 달빛 아래 골목길을 걸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랐지만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았어요. 사랑은 그렇게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시작되고 있었어요. 1년이 흘렀어요. 로컬 베이커리 프로젝트는 대성공이었어요. 전국 20개 지역의 빵집과 협력해 30종이 넘는 제품을 출시했고 연 매출 100억 원을 달성했어요. 도윤은 27살에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회사 역사상 최연소 기록이었죠. 그리고 그의 곁에는 늘 할인이 있었어요. 어느 봄날 아침 윤태성 회장이 달빛 째가를 찾았어요. 할인도 함께였죠. 자네네 빵이 먹고 싶어서 왔네. 이 냄새 참 좋아. 윤태성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 냄새가 나를 살렸지. 기억도 되찾게 해줬고
윤태성은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1년 전 기억을 잃고 이 자리에 앉았던 그날을 떠올렸죠. 도윤이, 자네 덕분에 내가 여기 있네. 윤태성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윤화그룹 사회공헌 재단 이사 임명장일세. 도윤은 깜짝 놀랐어요. 자네가 하던 로컬 베이커리 프로젝트를 확대하려고 하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은 새로 출시된 은인의 단팥빵을 확인했어요. 바로 달빛 제과의 레시피를 상품화한 거였어요. 그날 저녁 출시 기념 행사가 열렸어요. 윤태성 회장이 직접 참석해서 인사말을 했어요. 이 빵은 단순한 제품이 아닙니다. 희망의 상징입니다. 윤태성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이 빵 한 조각이 저를 위로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도윤은 뒤에 서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어요. 행사가 끝나고 할인이 도윤에게 다가왔어요. 저도 울 뻔했어요. 할아버지 말씀 들으니까. 회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도윤 씨도요. 당신이 없었으면 오늘이 없었을 거예요. 저기 할인 씨,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도윤의 물음에 할인은 빙그레 웃었어요. 당연하죠. 우리 이제 시작인걸요. 일요일 아침 도윤은 부모님과 함께 빵집을 열었어요. 오븐에서 빵이 구워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따뜻한 열기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퍼졌죠. 엄마는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아빠 덕분이에요. 도윤은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그 순간 빵집 문이 열리며 할인이 들어왔죠. 어머, 할인이 왔네. 어서 와. 도윤과 할인은 빵집을 나서 한강으로 향했어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았을 때 할인이 은인의 단팥빵을 꺼냈어요. 1년 전 할아버지가 이 빵을 드시고 희망을 찾으셨잖아요. 네. 저도 도윤 씨를 만나고 희망을 찾았어요. 할인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도윤은 할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저도요. 할인 씨 덕분에 제 꿈이 현실이 됐어요. 두 사람은 빵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달콤한 단팥의 맛이 입안에 퍼졌죠. 강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고 새들이 지저귀었죠. 그날 오후 윤태성 회장은 자신의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는 은인의 단팥빵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세상은 결국 따뜻한 마음으로 굴러가는 법이지. 그의 눈에는 감사와 희망이 가득했어요. 딸을 잃고 기억을 잃었던 그 어둠의 시간. 하지만 한 청년의 선의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그날 저녁 달빛 제과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은인의 단팥빵을 사려는 사람들이었죠. 영수와 은정은 바쁘게 손님을 응대했어요. 빵집은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작은 선의가 만든 기적이었어요. 한 청년이 노인을 구했고 그 노인은 다시 일어나 더 많은 사람을 도왔어요. 도윤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작은 선의가 이렇게 큰 기적으로 돌아올 줄 몰랐어요. 할인이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알았잖아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따뜻해요. 두 사람은 달빛 아래 골목길을 걸었어요. 어디선가 각 구운 빵 냄새가 흘러왔죠. 따뜻하고 포근한 집처럼 느껴지는 그런 냄새였어요. 도윤은 그 냄새를 맡으며 미소 지었어요. 이 냄새가 자신의 시작이었고 지금의 행복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따뜻함은 계속될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먼 곳까지 전해질 거예요. 빵 한 조각이 전하는 따뜻함처럼요. 세상은 결국 따뜻한 마음으로 굴러가는 법이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행복하세요.